지난 주말 미국 대륙을 강타한 겨울 폭풍을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의 역설적 장면을 목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주의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역사적 재앙이라고 규정한 바로 그 순간 그의 행정부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42명이 목숨을 잃고 50만 가구가 전력을 잃은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구조적 실패의 징후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이번 폭풍이 동진하며 미국 동부 해안까지 휩쓸 때 나는 2021년 텍사스 대정전 사태를 떠올렸다. 그때도 극한 추위였고 그때도 전력망이 붕괴했으며 그때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는 여전히 같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문제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력망은 20세기 중반의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당시의 기후 패턴과 에너지 수요를 전제로 한 시스템이 21세기의 극한 기후 현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노후화된 인프라의 교체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는 20세기 모델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번 폭풍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아나 등 남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는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지역들의 전력망은 주로 여름철 극한 더위와 허리케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겨울철 극한 추위와 빈결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지역별 기후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기후 패턴의 급격한 변화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적 대응의 모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기후 재난에 연방 차원의 긴급 대응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모순적 접근은 단순히 정치적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 시스템 안정성보다는 단기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더욱 심각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은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에너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겨울 폭풍이 드러낸 것은 미국 사회의 계층적 취약성이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았다. 부유한 지역의 주택들은 대부분 비상발전이나 대한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에너지 접근성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은 기후 재난이 빈번해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 보인 대응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전력 회사들은 극한 기상 상황에서 예방적 정전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붕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전력 산업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 왔지만 동시에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전력 회사들은 평상시 운영 효율성에는 집중하지만 극한 상황에 대비한 여분의 인프라 투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노출시켰다. 시장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하다. 반면 국가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은 비상 대응에는 강하지만 평상시 효율성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미국은 이 두 방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겨울 폭풍 하나로 마비되는 모습은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은 이런 미국의 취약성을 자신들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위기는 동시에 미국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인프라의 근본적 취약성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21세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확보한 순간이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발되어 있다. 분산형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기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기술들이 적절히 결합되면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취약성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존재와 실제 도입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인프라에 대한 매몰 비용과 기득권 구조다. 현재의 전력 회사들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급격한 변화는 이들의 이익과 충돌한다. 정치인들도 단기적인 전환 비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을 우려한다. 이런 구조적 관성이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겨울 폭풍이 보여준 교훈 중 하나는 변화를 미루는 비용이 변화 자체의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다. 42명의 인명피해와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대가다. 만약 미국이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인프라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면 미래의 더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의 전환이다. 20세기의 에너지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발전소에서 원거리로 전력을 송전하는 일방향 구조였다. 하지만 21세기의 에너지 시스템은 다방향 네트워크 구조여야 한다. 각 지역과 건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분산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전환이 실현되면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시스템의 복원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대체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도 크게 개선되어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런 전환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규제체계도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지만 이번 겨울 폭풍이 보여준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국제적 경쟁 구도에서 보면 미국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에너지 전환에서 뒤처진다면 경제적, 기술적 종속 위험이 커진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기후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번 겨울 폭풍은 이런 지방 차원의 노력들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주요주들은 이미 독자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이들 주정부들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그리드 현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권적 접근법이 미국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많은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성 때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사업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나 주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망은 본질적으로 광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조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주간 송전망의 확충과 현대화는 연방 정부가 주도해야 할 영역이다. 이번 겨울 폭풍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시스템과 정치적 분열 때문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와 극한 기상현상이 계속 빈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겨울 폭풍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이 이런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미국 사회가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가?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합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제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료가 평상시에 10배 이상 치솟았다. 이는 미국의 전력 시장 구조가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가격 메커니즘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취약계층이다. 부유한 가구들은 높은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들은 전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는 에너지 빈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권이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와 충돌한다. 더 나아가 이번 위기는 미국 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은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일부 공장들은 며칠간 가동을 멈췄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제조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되었다. 특히 반도체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 파트너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국방 부문에서의 시사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들도 이번 정전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 비록 중요한 국방 시설들은 비상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들도 장기간의 정전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인프라 취약성이 국방력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데이터 센터 업계도 큰 충격을 받았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미국 내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정전 사태로 일부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특히 금융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몇 시간의 서비스 중단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성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 부문에서의 영향도 심각했다. 현대 농업은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온도 조절과 사료 공급 시스템이 전력으로 운영되는데 정전으로 인해 많은 가축들이 폐사했다. 온실 농업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미국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부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교통 시스템에 미친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 충전 인프라가 마비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발이 묶였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전환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전력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통 시스템을 정기화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런 문제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의료 시스템도 큰 시련을 겪었다. 많은 병원들이 비상발전기로 전환했지만 장기간의 정전 상황에서는 연료 공급과 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들이나 투석 환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성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통신 시스템의 마비도 심각한 문제였다. 기지국들의 정전으로 인해 휴대폰 통신이 두절되면서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소통과 정보 전달이 어려워졌다. 이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전력에 의존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력이 끊어지는 순간 문명사회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 지점들과 ATM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금 접근이 어려워졌다. 또한 전자 결제 시스템도 마비되어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었다. 이는 캐시레스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다방면에 걸친 영향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겨울 폭풍 사태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에너지 인프라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이토록 광범위하고 심각할 줄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호 의존성과 취약성이 명확해진 만큼 대응 방안도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전력 공급량을 늘리거나 송전망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 전체의 에너지 복원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해결책과 제도적 개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모두 필요한 복합적 과제다. 앞으로 미국이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극한 기상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사회의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단순히 미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술 선도국인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글로벌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에너지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국가 인프라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벌한 실험의 한 장면이다. 미국의 성공이나 실패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이 긍정적인 것이 될지 부정적인 것이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과 같은 중간국들에게 이번 미국 사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술 선진국도 극한 기후 현상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미국의 교훈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할 때다.